네, 안녕하세요. JD 클래스 쌤이에요. 지난 11월 27일 날 전국적으로 임용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과의 음악교육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공 A예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령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일 텐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여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바로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문 자체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작성 방법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작성 방법은 100%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이고요. 여기 문장에서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곳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을 먼저 읽으시고 2번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는 여기 있네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 교사 간의 대화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임용시험에서 이 교육과정의 원문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틀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제가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두 가지를 크게 제시하고 있고, 그 교과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교과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볼게요. 전문 교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교과는 이거고 뭐 전문 교과는 이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문 교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렇게 기억이 비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보통 교과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니은에 관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음악 감상과 비평,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음악 감상과 비평, 여기에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음악 감상과 비평. 그리고 니은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갈 단어는 편지를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진로 선택에서 음악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두 과목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바로 음악 연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편제를 알고 있냐라는 건데, 이렇게 많은 문장을 제시하면서 단 두 가지 답을 유도해내고 있죠. 바로 임용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최대한 빨리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기출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 있죠. 여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기출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이 부분이 블랭크로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문장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은 같은 A형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은 2022년 학생 관현악 축제를 준비하며 나누는 음악교사들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를 쓸 것. 여기요.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만약에 바로 답이 유추가 된다면 그냥 시험지에다가 임시로 써두시고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엘리엇의 교육철학 4조의 명칭을 쓸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엘리엇의 음악 교육에 대한 철학적 생각이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디귿이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중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예요.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관련된 성취 기준 한 가지를 근거로 서술할 것. 여기 약간 위험한 문장이 나왔죠? 근거로 서술할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점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는 원문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이 여기 있죠. 문장을 읽어볼게요. 음악교육 철학자 엘리엇은 음악교육의 목표를 음악학위와 땡땡의 개발이라고 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대학 수업에서도 다루었던 블랭크예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음악교육의 기초라는 개론서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음악교육의 목적은 이라고 하면서 음악학위와 음악성의 발달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사실 음악성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 단어가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면 창의성, 자정체성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만큼의 부분 점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확한 답은 이렇게 개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음악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니은으로 가볼게요. 엘리엇의 음악 교육에 대한 철학적 생각이라고 밑줄이 쳐져 있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 사조의 명칭을 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엇이라고 하면 사실 대표되는 게 실천행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답은 사실 실천주의 음악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엘리엇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머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 음악 교육, 이런 식으로 두 학자가 대비되면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두 철학이죠. 자, 그러면 바로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큰 행사이니만큼 교육과정을 만약에 꼼꼼히 보셨다면 여기 행사라는 단어에서 내가 뭘 써야 될지 어느 영역인지 아마 바로 보이실 거예요. 행사이니만큼 이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후 거의 성취 기준 나오는 단어들이죠. 관현악 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평을 한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원문을 찾아볼게요, 제가. 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생활화 영역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라고 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는 성취 기준, 이 박스 안에 있는 성취 기준은 진짜 못해도 이거는 이거는 제 개인 레슨생한테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군요. 어찌됐든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성취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답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내용 체계 중 해당하는 영역은 생활화이고 그 근거는 이러하다 라고 서술형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신없으니까 조금 지우고 답만 써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는 음악성, 니은은 실천주의, 음악교육, 그리고 디귿은 생활화 영역이고 그 성취 기준의 원문은 이게 되겠죠. 여기 4점짜리 문제죠. 그래서 전체를 서술형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그 서술 쓰는 글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기억을 유추해내는데 이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그죠? 니은도 마찬가지. 여기 읽고 여기 작성 방법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디귿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방법에 맞게 여기 질문을 읽어서 만약에 답이 바로바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써두세요.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답안지 말고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써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점검을 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점검할 시간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는 1번부터 뭐 12번까지 그냥 풀다가 끝이 났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뭔가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만 봤는데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앞뒤 문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악적 실행과 음악적 행위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실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엘리엇의 음악교육 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행위, 과정,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머의 심리적 음악교육론에서는 느낌, 감상 등을 중요시 여겼죠. 그랬는데 여기 엘리엇으로 와서 행위, 과정, 맥락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다시 리머가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출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긍정적인 정의적 변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연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음악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디귿의 문장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직접적으로 음악 연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음악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제시해봐라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A형의 마지막 문제 12번이에요. 가는 수석 교사와 신임 교사의 평가 계획에 대한 대화이고, 평가 계획, 나와 다는 신임 교사가 개발한 평가 도구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작성 방법을 볼게요. 가의 밑줄 친 기억의 음악 활동 중, 기억의 음악 활동을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음악 활동 중에서 나의 실기시험 채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음악 활동을 쓸 것. 나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많은 활동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갈까요?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쓸 것. 평가 방법이에요. 니은 여기 있네요. 청각적 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의 밑줄 친 니은의 기준에서 방금 보신 그 니은에서 여기요. 다의 신교사가 제작한 지필고사 문항의 문제점 여기 다요. 여기 문제점을 쓰고 보완 방법을 쓰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빨간색을 먼저 볼게요. 실기시험 채점 기준표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시면 항목이 나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이 내용들을 집약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우선 항목에서 그 특징을 찾아보자면 바로 이거네요. 가사.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함에 있어서 가사는 불필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가창 활동이 유추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음악 활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가기창감,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그래서 이 4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위로 가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음악 활동은 이라고 하면서 창작, 그리고 노래 부르기니까 가창이 되겠네요. 악기 연주는 기악, 그리고 독보 및 악보 분석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해석, 분석 정도가 되겠죠. 음악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음악사적 지식,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맥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악 활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들어갈 단어는 반응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태도,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이런 말이 있죠.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의 실천 정도 등을 블라블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정의적 영역이라고 넓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실기시험 채점 기준표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부합될까라는 거예요. 우선 음악 활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아닌 것 같고, 배경이 되는 음악사적 지식, 이것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악보 이야기가 주니까, 그리고 여기 자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창작은 빼야겠네요. 창작하는데 어떤 자세를 뭐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가창이랑 기악인데, 여기 리듬, 음정, 자세, 표현까지는 둘 다 해당이 돼요. 그죠? 하지만은 가사적인 측면은 물론 뭐 가사를 고려를 해서 기악 연주를 뭐 그에 맞게 뭐 다이나믹하게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노래 부르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역에서 해당되는 음악 활동은 바로 노래 부르기가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가창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여기는 이 문장을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지금 청각적 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소리죠. 소리를 바탕으로 뭔가 평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평가 방법 중에서 실음지필평가가 되겠죠. 이 실음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감상 영역에서 그 평가 방법 보시면은 실음지필평가, 관찰, 포트폴리오라고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실음지필평가라고 쓰시면 온전한 답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밑줄 친 니은의 기준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음지필평가라는 기준에서 다의 신인교사가 제작한 지필고사 문항의 문제점을 쓰래요. 여기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을 먼저 찾아보죠. 자, 실음지필평가의 기준에서예요. 베토벤의 작품에서 시골 생활의 전경을 표현한 교향곡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실음지필평가라고 한다면 실제 들리는 음을 평가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다 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두 내용 중에서 시골 생활의 전경을 표현한 교향곡의 이름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실음지필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